설명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태희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구멍이 난 듯 내리쏟던 비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 이제 그만 내리고 해 좀 떴으면 하고 해를 딱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덥다고 다 궁시렁댑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참 인생이 사람 마음이 사는 게 참 간사하다. 삶이란 또 이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되게 철학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 여러분들도 있으셨죠? 네. 언제? 부모님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디서 어떻게 돈이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부모님에게 뗐으면 그만이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5남매의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부모님과 또 동생들을 이렇게 같이 케어해야 했던 저희 아빠는 자수성가하셨어요. 그래서 잘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 기업에 이렇게 통근버스 기사로 처음에 이렇게 출근을 하셨었는데 정말 돈이 되는 걸 다 하셨더라고요. 주말도 반납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모으고 모아서 결국 이 버스가 뭐냐면요, 저희 아빠의 첫 버스였어요. 버스를 7대나 나중에는 구입하셔서 본인의 운송 사업을 하게 되는, 정말 열심히 사신 거가 느껴지죠. 그런 아빠 덕분에 저는 금전적으로 하나도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서울에서 영위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 나니까 우리 아빠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어떻게 이런 삶을 하나 없는 그런 무일푼으로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더라고요. 하물며 저는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신마취를 한 6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런 이제 질병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임신과 출산에서도 결코 저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숨 걸고 낳은 2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엄마,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반품할까? 다시 되돌아갈까? 하지만 현실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꿈을 꿨어요. 나에게 만약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요술램프가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러분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신가요? 해보셨죠? 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좋은 엄마로, 또 좋은 딸로, 또 멋진 누나로, 내 사람들 곁에 있는 정말 최고의 김태희라는 사람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은 제 마음과 같이 나날이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인간도리를 하고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내 마음만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가 내 마음이 풍족해지고 내 주머니가 풍족해져야 내가 내 주변인들에게 정말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인간 도리하고 살라. 여러분, 밥 못 먹어서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론 아직도 굶주림에 가난에 굶주려서 이런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특히 밥 못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데 내 입에 풀칠하고 살기 너무나 풍족한 그런 시대죠.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사람 노릇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이후에 그 경단녀가 된 저의 그 자리를 조금 더 벗어나서 돈을 벌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전에 아이들을 낳기 이전에도 저는 끊임없이 돈을 벌 궁리를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픈 아이를 양육하고 케어하면서 제가
그 경담녀로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노후를 맞이하기까지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 경제적 생애 주기를 보면 17살, 뭐 16살 요 정도 중3, 고1 정도 아니면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계속 투자가 되는 시기예요. 여기 엄마 아빠들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돈덩어리 이런 얘기 본인들도 많이 듣고 사셨죠? 저희 아빠가 되게 많이 하던 이야기예요. 저 돈덩어리 입만 열면 돈이다. 이런 거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든 내가 양육이든 부모로서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낳았다면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런 생계에 뛰어들어서 취업을 하게 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서 평균적으로 한 40대, 42세 정도가 되면 우리 생계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이래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은퇴 시기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40. 네, 50대입니다. 너무 슬프죠. 61세 정도가 이제 정년인데 그 정도 정년까지 채우는 직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20대, 30대, 40대 정말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하는데 이때 저축을 하기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저축한 돈을 우리가 언제 써요? 60대가 넘어서 내가 은퇴 시기가 오면 그때 내가 그 돈으로 노후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는 우리가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왜?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한참 그래야 할 나이거든요. 여러분 60대 안 오실 것 같죠? 되게 먼 것 같죠? 이미 왔어. 저는 제가 지금 40 중반인데요. 전 제가 40 중반인 것도 신기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 벌써부터 되게 울컥울컥합니다. 언제 우리 엄마 이렇게 나이 드셨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노후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코앞에 닥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현실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되게 멋진 삶을 사시던 저희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병을 얻고 본인이 구축해놨었던 그런 자산을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노후가 안 좋은 예로 남으셨었어요.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만 이 100세 시대 이렇게 글로써 기사로서 왔었을 때 잘 안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이 와닿습니다. 이 100세 시대, 지금의 우리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세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생을 한 삶을 한 일대기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요, 일반 대학까지 보내는데 4억이 넘는 돈이 들어요. 저희 큰아이는 운동을 하는 친구거든요. 어제도 혼자서 한 150만 원을 결제하고 왔어요. 개인 PT 보내야죠. 또 남들한테 지쳐지면 안 되니까 장비도 좋은 장비빨이잖아요. 운동은 맞죠? 장비도 좋은 거 해줘야죠. 이 아이가 기왕 열심히 한다고 하면 엄마가 돼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줘야 되죠. 이렇게 운동이나 예체능을 하는 친구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이 아이가 행복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엄마 능력 없으니까 너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또 키우면서 내 집 마련도 하나 기본으로 해줘야죠.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에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요즘에 꽤 괜찮은 집을 수도권에 마련하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20억. 그죠? 10억은 써야 돼. 와, 내 입에서 1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줄이야. 그죠? 10억이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런 돈이 됐어요. 돈의 가치가. 여러분들 10억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없죠. 이렇게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60세 이후에 막상 내 나이가 됐는데 그때 나의 노후는 너무나 막막합니다. 어제 먼 길을 큰아이와 운전하고 다녀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대학 가면 엄마 나 내쫓는다고 했잖아. 저는 무조건 20살 되면 둘 다 독립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독립을 하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내가 어른이 돼서 경제활동을 하게 될 때 내가 엄마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어도
내가 엄마한테 도움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면 되는 거지. 너무 기특한 생각이죠. 17살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엄마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지라고 묻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50대, 60대에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50% 이상이 자식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재정관리 제대로 못한 거.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할 일을 찾아놓지 못한 거. 그리고 건강관리 못한 거, 취미생활 하나 못 만든 거. 우리네는 정말 열심히 산 줄밖에 없어요. 제가 PPT 다 드릴게요. 리더님들 찍지 않으셔도 돼요. 노후를 잘 살 수 있는 방법. 잘이라는 건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 소소한 행복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 그 정도를 느낄 수 있을 때 한 달에 1인당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달에 150만 원 저축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난 하고 있다. 나는 하고, 와우, 저기 한 분 손 드셨거든요. 정말 잘 노후를 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말 70-80% 이상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150만 원 저축도 힘들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 직업 있어요. 굳이 저는 이런 부업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산이에요. 예전처럼 내가 직업 하나를 가지면 그 직업에 충성해야 하는 거,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직업 하나만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나오는 구멍 여러 개 되면 될수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뭐 많이 해요? 주식도 하고요, 코인도 하고요, 부동산 공부도 하고요. 본인의 업을 떠나서 무언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구멍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몇 개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욕구입니다. 시간, 건강, 돈, 다 자유롭고 싶고 가지고 싶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소득을, 여러분들의 어떤 소득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 놓으셔야 돼요.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는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 다니신다, 월급쟁이다 하시는 분들, 내가 힘쓴 만큼, 내가 시간 쓴 만큼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은퇴 시기가 엄청 빨리 오죠. 그래서 근데 이 은퇴를 하고 나서는 또다시 업을 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기가 어렵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이 있다. 이해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휴게소에 들렸었는데 그 휴게소에서 호두과자인가 이런 거 파는 거 그 문의가 오는 그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65세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 그거 듣고 되게 슬펐어요. 우리도 금세 그 나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65세면 지금은 청년층에 들어가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청년층에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 수 있는 곳,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나요? 그게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은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나의 투자금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자본소득은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도 자본소득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노력할수록 할수록 또 부업적으로도 충분히 소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득의 종류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업들 말고 다른 업을 내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소득을, 내가 소득의 형태로 업을 찾아야 할까? 첫 번째는 리스크가 적은 거 찾으셔야 돼요. 리스크 많으면 이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단짝 성장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일이신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트렌드 반영하셔야 돼요. 이미 한물 가는 거, 뒷북 잡는 사람들 있죠?
뒷북치는 사람들, 버스 끝나 거의 끄트머리 잡고 이렇게 가려고 하던 사람들, 그런 거 안 돼요. 이제 뜨고 있고, 아니면 뜨고 있는 것도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트렌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인지, 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니면 아이들 키우고 하고 하면서도 약간의 시간이나 노력을 충분히 내가 투자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업적으로도 가능한 일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한 내가 잠깐 벌고 잠깐 안 되고, 예를 들면 영업 같은 거예요. 이번 달 내가 한 매출을 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 월급을 받으면 다시 그 다음 달에는 빵이 되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건 자산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자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인지, 또 시스템이 있는지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5년, 10년 일을 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굴러가는 소득이 만들어지는 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시간과 돈과 어떤 그런 공간적인 것에서 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돈만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누군가 나 이거 좋아 너도 한번 먹어봐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내가 그냥 말로 한번 소개하면 끝이고요. 그냥 내가 한번 사서 써서 경험해보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소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소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 그 소개가 소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잘 태어나서 그 빛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소비자 참여 마케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보던 거 있죠? 맨날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은 쓰시나요 혹시? 예, 필요로 하는 자와 그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공유의 매개체가 되는 것들이에요. 마켓컬리라든지 딱 되게 신선한 그런 야채들, 우리 마트 가지 않고도 앱 하나 하면 주문해서 아침에 딱 해서 현관문 열면 이렇게 그 신선한 박스 안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쿠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도 내가 나가서 예전에는 막 히치하이킹 하는 것처럼 택시 이렇게 안 하죠 요즘에. 네, 앱으로 다, 저 여기 올 때도 그렇게 앱으로 택시 불러서 카카오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그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자와 필요로 한 걸 줄 수 있는 것을 모아놓은 공유 마케팅이 바로 이런 소비자 참여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물건 살 때 뭐 쓰세요? 저희 거의 70을 바라보시는 저희 엄마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쿠팡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쿠팡 새로운 물건 구입하시려고 할 때 뭐 봐요?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후기 엄청 보시죠. 저는 모든 걸 후기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의심이 엄청 많아요.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의심이 많아갖고 후기 한두 개 아니고 다 읽어봐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당연히 그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은 본인이 찍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품을 제대로 써본 소비자만이 사실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 개 읽어보시는지 아세요? 읽어보는지? 그 업체에서 돈 써서 알바 썼을까봐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이런 소비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제대로 써본 그 경험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참여자 마케팅.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이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는 삼성 회장인 이재용 회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우리나라 재산 1위.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사람을 모으면 돈이 흐른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카카오가 멈추면 우리 일상도 멈춥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가 오고 또 이제 점차 잘 살고 싶은 이런 인간의 욕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웰니스 산업도 점차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 그래프는요, 각 나라에서 예전 한 2년에서 5년 전에 이런 웰니스 산업의 관심도보다 훨씬 더 올라간 그런 것들을 그래프화한 거거든요. 온 세계가 이 웰니스 산업에 주목하고 있고 여기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웰니스 산업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총판, 도매, 소매, 이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총판이나 도매하는 아빠를 가진 자식들은 진짜 부자였어요.
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친구들 고등학교 때 이 지갑에 진짜 현금 10,000원짜리 많이 갖고 다니는 친구들의 아빠 직업은 다 이런 도매 총판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 많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대가 변했거든요. 이래서 회사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1호가 구입해서 써본 이런 포인트를, 제품을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내 소개를 받고 제품을 똑같이 회사에서 구매해서 제품을 구입하고 이런 공유한 포인트들이 그 사람을 소개한 사람, 또 그 사람을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한 사람까지 모두 똑같이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유통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고품질, 저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공유받는 모든 포인트들이 나에게도 이렇게 구매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면서 저에게 소득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험 마케팅이고 공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좋은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진짜 이것 때문에 합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 드릴 부분이기도 하지만 소유권 비즈니스,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구축망이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아이들, 나의 자손들한테까지 상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야, 그거 파산해. 집안 망신시키는 거야. 먼저 시작한 꼭대기 있는 사람만 돈 벌고 또 사재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나마도 인맥이 없는데 그 인맥마저도 다 무너질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나 영업 못해. 이런 의심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엄청 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 알았을 때 손살에 쳤어요. 왜? 제가 대학교 때는 유행이었습니다. 이 역삼역, 선릉역 일대에 잘 보세요. 문 잠겨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둬놓고 문 잠가버려요. 핸드폰도 뺐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저는 이 역삼역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 대각선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좋은 기회도 몰랐을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 의심 이따 제가 다 깨드릴게요. 누군가에게 들었었던 그런 의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부터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보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님이신데, 내가 만약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리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했을 거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투자한 분야 중에 최고의 투자이다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었던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감금되고 안 좋은 기억을 가졌던 것은 이런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기준에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했었던 그런 과오를 겪지 마시라고 제가 이 기준을 여러분께 공개하는 거예요. 기업이 철학이 분명한 회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증받고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또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보상 플랜이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돈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회사는 바로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합성으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만화에 나오는 분같이 생겼죠. 처음에 그냥 잡지책에 나오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념 하에 이런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를 92년도에 창립하셨고요. 창립한 이래 올해 인도까지 진출하면서 25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아주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또 유산화가 특별히 또 자랑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높은 품질 관리, 보다 정밀한 테스팅, 그리고 보다 더 세밀한 어떤 제품 관리를 통해서 이런 연구 개발로부터 고객의 딜리버리까지 생산 설비 시설에서 제조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진정한 건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150여 명의 전 세계적인 어떤 과학자나 또 자문위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유산화는 최고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작년에 미국에 직접 본사에 방문했을 때 실제로 자문위원들과 과학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인사를 해주셨던 장면이고요. 또 아래는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나와 있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백악관의 그 과학기술국에서는 마이크로옴이라는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때 유산화의 연구진들이 초청돼서 함께 연구를 했어요. 어떠세요? 회사 되게 멋지죠? 그냥 마냥 구멍가게에서 제품 어디서 이렇게 공장에서 파다가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세포 전문 과학 기업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마이로렌츠 박사는 산후피부의학연구소라는 대체의학연구소를 설립하셨어요. 이곳은 어떤 외과적인 수술이나 화학적인 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총체적 의학으로 접근해서 이들이 자연 치유에 기반해서 스스로가 병을 치유하고 또 건강하게 다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대체의학 연구소고요. 이곳에 유산화의 이런 제품들이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아픈 환자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믿음이 가시겠죠. 또한 유산화는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뉴욕 증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는 알아요. 뉴욕 증시는 미국 3대 증권거래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상장 회사나 아니면 그런 그 자본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증권 거래소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상장되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제가 명시해 놨는데요. 보기에도 엄청난 조건들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를 해야 하고 또 규모나 기업 이익 창출 그 능력이 인정받은 그런 회사들만이 뉴욕 증시에 증시가 이렇게 상장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곳에서 유산화가 상장 이후에 꾸준한 어떤 그 수익률과 성장률로 회사의 가치를 입증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 사진 보시면 최고의 그 투자가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 들어보셨나요? 네. 이 워렌 버핏이 진짜 세계 최대의 그 투자가인데 이분이 아무데나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본인만의 투자 철학도 있을 거고 본인만의 투자의 어떤 공식도 있을 거예요. 그 공식을 대입해서 했었을 때 향후 롱런할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 헬스케어의 회사로는 유일하게 유산 헬스사이언스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21세기 전 세계 헬스케어 중 수익률 1위가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세포 과학 전문 기업이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산화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 보여지듯 유산화 코리아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자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보시면 유산화의 최근 5년간 성장률이 어때요? 되게 고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회사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갑자기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 저는 별로 그런 거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반짝 시험 잘 보고 그 다음번에는 확 평균보다 떨어지려면 아예 공부하지 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점점 나아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7년 그 수당 지급 누적 성장률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7년 누적 성장률을 보시면 이 빨간 그래프가 너무나 멋지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믿고 선택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유산화를 믿고 선택하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나라에서도 이런 불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법 다단계의 어떤 피해 사례들을 막고자 나라에서도 보험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여하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보험이에요.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업자들이 이런 회사로부터 피해 사례를 입었을 때 저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게도 그 대한민국에 합법적이건 불법적이던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아예 미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3,200개나 돼요. 그런데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단 몇 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곳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력도 튼튼해야 되고요. 하지만 가입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입 이후에도 이 회사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계속 회사를 운영하고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회사들은 강제 퇴출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서 이 유산 헬스 사이언스는 도대체 가입이 되어 있나라고 확인을 했었을 때만 해도 그때 5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9개로 줄어들었죠. 유산화는 처음 이렇게 그 유산화 한국에 론칭했었을 때가 2003년 5월이거든요. 그때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이 여러분들 들어가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7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산화는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인데요. 유산화 트루헬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곳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인간의 기본 요소가 뭐죠? 의식주. 의식주 그리고 의료 지원, 건강, 건강 이제 의료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만든 구호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유산화의 전 세계 가족들이 기부나 자선 활동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친구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회사를 이렇게 알아보셨는데요. 그럼 이 회사에서 도대체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현재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 중에 50%가 넘는 종목이 바로 이 영양제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웰리스, 인간의 기본 욕구, 기왕이면 멋지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은 그런 기본 욕구를 반영하듯 이제 이 그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산화도 영양제를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다른 타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산화만의 기술력으로 특허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들로 우리 몸에 세포에 도움을 주는 계통별로의 제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또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오늘도 이 메이크업 안에 숨기고는 왔지만 저도 굉장히 되게 칙칙하고 잡티가 많은 피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셀라비브라고 해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천연 화장품입니다. 세포를 우리가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빼는 영양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하는데요. 이 셀라비브를 사용하면서 저도 피부 결이나 아니면 수분감, 탄력 등등이 굉장히 개선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셀라비브 제품도 유산화가 연구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디 제품, 또 저희 둘째가 아토피였었거든요. 그렇게 아토피였었을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던 요것도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연 추출물들로 가득한 이 바디 제품도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라고 해서 매달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몸무게만 빼서 예뻐진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고루 넣어주고 또 건강한 루틴을 제대로 잡아줘서 정말 건강한 우리 유산화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정말 미안해요. 초상권을 제가 초상권 따위는 없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친구인데요.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98kg 정도 나갔을 때 몸이에요. 그런데 꾸준히 1년 동안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나 예뻐졌어요. 지금 요 안에 어딘가에 앉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옆에 저기 손을 들고 있는데 옆에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연예인들이 급격히 살을 30kg 이상 뺐었을 때 어때요? 그 모습들이 못 봐주겠죠. 곧 쓰러질 것 같고 해골 같고 너무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뭐 정준하라든지 이런 친구들 갑자기 살 뺐었잖아요. 그 양배추 누구죠? 조세호. 조세호, 네, 조세호라든지 그런 연예인들이 급격히 20kg 이상, 30kg 이상 살을 뺐었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건강해지는 몸 그런 면모가 아니라 정말 다시 먹어야겠다, 다시 찌우는 게 낫겠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예쁘고 건강해지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세포 성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제품력들이 우수하다 보니까 유산화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우수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가운데 보시는 저 책이 한 권 있는데 아까 제품 설명할 때도 들으셨겠지만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는 비타민 비교 가이드북이에요. 이 비교 가이드북에서 딱 한 번 1등한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쓰는 비유, 제 강의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1등은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꼴등은 코 골고 잡니다. 1등은 그 자리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기 싫어해요. 그래서 유산화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이렇게 투자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연구 끝에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20년 넘게 저렇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요 옆에 약간 그 CL 마크라고 해서 저게 컨슈머 랩이라는 건데요. 이 컨슈머 랩은 뭐냐면 미국의 그 독립기관이에요. 소비자 단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나 건강 전문가들에게 제품의 품질과 또 우리 건강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품의 순도, 분해도, 강도, 뭐 제품의 라벨의 함량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주는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정보를 공유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짜 정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걸립니다. 내 돈 먹고 가짜 정보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신뢰 있는 기관이고요. 이곳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서 그 유산화의 제품들이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신뢰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 아래 보면 PCR은 뭐냐면요. PCR이 아니라 PDR이죠. 뭐냐면요. 왜 PCR이 나왔는지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PDR은 뭐냐면 의약품 및 의약 부해품 처방 정보 편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의사들이 가장 널리 참고하는 가이드북이에요. 우리 약을 처방해 줄 때. 이곳에도 유산화의 제품들이 다수 등재되어 있어서 제품에 대한 효능성을 입증해 주는 거죠. 전 되게 놀랐어요. 아니 약사들이, 의사들이 보는 그 편람소에도 잇따로 정말 제품이 효능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고 아이를 먹이게 됐었죠. 또한 대한민국 이런 헬스케어 대상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이 종합영양제는 5년, 그리고 식사 대용식인 뉴트리밀 액티브는 3년 이상 수상을 3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상들을 받고 있지만 너무 자랑만 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패스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유산화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됐었던 게 그 당시에 이상화 선수가 섭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섭취하고 계시지만 이런 스포츠 국가대표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이 4,500여 명의 선수들이 지금 유산화 제품들을 후원받고 섭취하면서 그들의 재능을 이렇게 재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저희 아들도 당연히 유산화 제품을 섭취를 하고 있죠. 작년에 밴쿠버가 아니라 그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열렸었어요. 이곳에서도 유산화의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지만 유산화를 섭취하는 운동선수들이 메달 따니까 저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나라 응원하고 있었더니 저희 아들들이 엄마도 왜 다른 나라를 응원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있죠. 남의 새끼여도 다 내 새끼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런 운동선수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까닭은 이 영국계의 인폼드 초이스와 또 미국계의 NSF 인터내셔널 인증을 모두 다 유산화가 그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도핑으로부터도 이렇게 안전하게 유산화의 그 제품을 섭취하면서 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거죠. 또한 유산화 자체 내에서는 스포츠 선수 보증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산화 제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 도핑 테스트에
뭐 이렇게 통과를 못했다. 그럴 때는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그런 스포츠 선수 보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건가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그죠? 이정우 또 이종범 이렇게 부자가 유사나와 함께 인연을 맺게 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품을 섭취하면서 널리 좋은 점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도 알아보셨고요. 제품도 알아보셨어요. 여기까지 어때요? 좋아요. 놀라워요? 저거 준비한 답변 아니에요, 여러분. 저렇게 대답이 너무 뭐랄까 딱 정답이 나와버리면 제가 돈을 쓴 것 같단 말이죠. 저는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저는 그냥 소비자로 1년 반을 있었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있지 않았어요. 왜? 역삼역에 한번 끌려갔다 왔잖아요. 그 인식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1년 반을 그냥 회사 좋아? 괜찮아. 와, 저 정도 인증력이 있는 거면 제품 끝내주게 만들겠다. 저 정도면 내 새끼 입에 넣어도 괜찮겠다. 이랬기 때문에 저는 회사와 제품만 듣고 보상 플랜은 아예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런데 1년 반 뒤에 보상이 듣고 싶어졌어요. 왜 듣고 싶어졌었는지 지금 여러분께 공개해 볼게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니네 진짜 그거 돈 돼? 근데 벌고 있는 친구들은 번다고 하겠죠. 못 벌어도 번다고 하겠죠. 근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진짜 돈 돼? 정말 그게 진짜면 이제 나를 찾아와라.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예요. 공정한가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시간 쓰고 노력해서 투자한 만큼 나에게 피드백 해줄 수 있는가. 저는 공정하지 못하면 못 참습니다. 요즘에는 MBTI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혈액형 얘기 잘 안 하는데 AB형이에요. 왜 웃으시죠?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한가에 초점을 두고 저는 보상 플랜을 엄청 많이 분석했어요.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큰 돈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100만 원으로 내가 자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처음에 생각해 봤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굳이 안 해도 되잖아. 결국 사람들의 이목도 별로 안 좋고 내가 잘할 자신도 없고 처음 해보는 일인데 굳이 내가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일로 한번 해볼까? 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내가 올리려면 여러분 연금보험 30만 원씩 30년 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10억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통장에? 그거 주식에 넣으시면 배당금 100만 원씩 월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해요. 아니면 월세로 100만 원 받으려면 5억 정도 되는 원룸 건물 같은 거 있으시면 되고요. 저는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대신에 마이너스 통장, 4억이든 마이너스 통장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에서 이렇게 퓨처 빌더 정도의 직급만 되면 이렇게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유산화의 보상 플랜 특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6가지와 플러스 보너스가 답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나를 중심으로 양쪽 좌우 대칭에서 소실적으로 나에게 이제 매출의 포인트를 정산해서 주는 방식이고요. 또 주정산 주지급, 월 지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미국 회사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 중에 이렇게 주정산 주지급으로 주는 회사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주정산 주지급 줄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자본력이 엄청나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저 자영업 해봤거든요. 직원 1명 썼어요. 근데 그 직원 1명 수급 날짜 맞춰주기도 되게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정산 주지급 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무한 깊이, 그 다음에 내가 일한 만큼 뭔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너는 적은 포인트 가지고 뭐 오래 한 사람들은 높은 포인트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일로 20포인트로 주는 거 굉장히 공정하다고 느껴졌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 회사가 안 뺏어가는 거, 내가 남은 거에 대해서 자녀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월해 주는 거, 또한 내가 하기만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나의 능력을 계속 제한하지 않고 내가 무한적으로 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인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바이너리 방식은 이런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 나의 새로운 파트너를 배치하면서 팀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에요.
파트너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한 그런 매출들도 내가 돈을 받게끔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좌우 배치한 포인트들을 저에게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해준다고. 나까지 내가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까지의 포인트를 모두 나에게 저렇게 누적해서 공유해준다. 내가 누군가를 한 명 소개해서 이 친구가 구매하는 포인트만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소개한 사람들의 모든 포인트까지 나한테 이렇게 공유해준다. 네, 요거를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준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이거였어요. 타사를 보시면 가장 밑에 이제 시작한 사람 3% 주고, 사실 지금은 28%까지 올랐다라고 해요. 그래도 적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분을 3%를 주고 이제 막 시작하는 나를 21%를 줬다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그분은 이미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유산화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까 이제 막 알아보려고 하는 너도 20%, 1년 정도 한 나도 20%, 유산화를 처음 시작한 1호 사업자도 20%를 준다는 거예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거짓말이면 나 탓해서 쓴다 그랬거든요. 알았대요. 이게 너 말대로 정말 저를 소개한 친구에게 이게 정말 맞다면 공평하겠다. 사재기 할 필요 없겠네. 굳이 내가 22% 받으려고 18% 이렇게 28% 받으려고 내가 내 욕심 부리면서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 저는 경단녀로 살고 있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모든 경력을 잃은 상태. 인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맥도 많이 없었고 다시 나가서 무언가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럴 뭔가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매출 하나가 너무 소중했겠죠. 그런데 그 회사를 내가 점수를 못 맞춘다는 이유만으로 다 월 마감, 주 마감해서 없애버린다라면 저는 제 욕심에 사재기를 했을 수도 있는 성격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주에 정산을 하고 남은 포인트가 있다라면 이 포인트를 내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다음 주건, 그 다다음 주건, 다음 달이건 계속적으로 무한 이월 시켜준다라는 거에 반해버렸어요. 내가 이뤄놓은 5점 하나라도 회사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왜냐? 건들면 폭발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정하지 않으면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걸 봤었을 때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 회사 좀 괜찮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처음 가입하는 방법이 2만원만 있으면 된대요. 2만원만 있으면 되고 그 2만원의 회원가입으로 양쪽으로 내가 이렇게 사업자를 구축하는데 내가 가게 하나, 비즈니스센터 가게 하나만 운영하려면 약 50만원 정도만 내가 경험을 해보면 되고, 가게 3개로 내가 비즈니스센터 3개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면 약 100에서 110만원 정도의 유산화의 제품을 한번 경험해보면 그 경험치가 바로 누군가에게 공유가 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게 3개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메꿔졌을까요? 야, 욕심이 가해서 꺼졌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진짜 돈 되는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 금세 틀어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110만원으로 제가 아이들 먹을, 저는 그 전에 소비자였다고 했잖아요. 그 소비자였을 때도 이미 제품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경험하는 거는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 1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라인을 먼저 성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경단녀였고 내 라인을 다 성장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두 라인을 선택해서 성장을 시키게 되면 두 라인 성장할 때 이 비즈니스센터 가게 하나에서 최대 월 700만원, 약 700만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소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두 라인을 잘 성장시키고 나서 나 조금 더 내 소득을 올려볼까 했을 때 이렇게 한 라인을 더 펼치셔서 세 라인을 성장시키게 되면
그 라인 3개 가지고 여러분이 약 1,500만 원의 소득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직급에 달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1년이고 2년이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내가 라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셔서 내가 내 라인을 이제는 다 펼칠 수 있다. 내가 내 라인을 더 성장시켜서 나의 어떤 소득을 극대화시켜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내 라인을 완성시키게 되면 나에게는 비즈니스센터 가게 하나에서 700만 원, 또 보너스가 붙어서 그 2번 비즈니스센터에서는 800만 원, 3번 비즈니스센터에서는 900만 원에서 총 2,400만 원 정도의 여러분이 월수당 이거를 주급으로 나눠서 여러분 통장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4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내 라인만 성장시켜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실컷 효도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고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도 나는 부족하다. 난 더 벌어야겠어. 왜? 난 욕심 많은 친구니까. 한다면 여러분의 소득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돼요. 유산화는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가게당, 한 비즈니스센터당 양쪽에 5,000점이 한 주에 올라오는 그 포인트가 달성이 되게 되면 비즈니스센터 하나당 최대 2개까지 여러분께 이렇게 프랜차이즈처럼 또다시 나의 이 비즈니스센터를 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저는 현재 3개로 시작했지만 11년 전에 정확히 3개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2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금 다니기 안 바빠요. 컴퓨터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여러분 여기 가서 내가 노년전 가서 수금하고 청주 가서 수금하고 김포 가서 안 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알아서 계산 다 해서 잘 알아서 넣어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알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센터로 내가 추가적인 무한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 100만원으로 100만원의 자산소득 올리기 퓨처 빌더라는 직급, 아까 그 100만원 제가 벌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퓨처 빌더는 이 점수 포인트가 약 1000포인트 정도가 필요하고요. 한 주에 200불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고정환율 1150원을 적용을 하거든요. 달러는 저한테 줘야 한국에서 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러니까는 한국 돈으로 환율을 이렇게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150원의 고정 환율로 이렇게 주급 23만 원을 받게 돼서 제가 이렇게 월급으로 92만 원 정도를 받는 이렇게 퓨처 빌더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직급이기 때문에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1년 뭐 일해도 나 혼자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2명을 소개하면 그 2명이 2명을, 그 2명이 2명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복리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12달 안에 일어나는 게 2,000여 명이 나오면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1년부터 12년까지 해서 연으로 따져서 이뤄놓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딱 올해 만 11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의 자산 가치로 저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한소득을 직급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센터 가게 하나에서만 수당을 정산 받으시면 월 25만 원 정도, 3개 이상, 3개에서 12개든 3개 이상에서 뭐 2개 이상에서 100개든 전혀 상관없이 약 50만 원에 온 가족이 먹는 영양제와 화장품, 바디용품 소비면 유산화의 모든 이런 보상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그 유산화의 직급의 이런 금액 가지고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는데요. 쉐어러는 가장 유산화에서 첫 그 수당을 받는 직급이에요. 그래서 약 그 한 5만 5천에서 5만 8천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산으로 9,500만 원을 KB은행에다 넣어두시면 저렇게 주당으로 9,500만 원 다 있으시죠? 저 정도는 주로 이자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골드라는 직급 정도가 되면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은행에 19억 정도를 예치해 놨었을 때 우리가 유산화에서 받는 골드 수당과 맞먹습니다. 그럼 저는 직급이 아까 뭐라고 소개해드렸죠?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라고 직급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이아몬드는 약 75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화에서 매주 저기 보이는 빨간 표에 보이죠? 저게 주 수당인 거예요. 그런 수당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제가 잠깐 쉬어가고 잠깐 여행을 가도 알아서 잘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보너스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그 가장 좋은 그 유산화에서 가장 히트 보너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 매칭 보너스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56일 드리겠습니다. 8주간 소비자든 아니면 저처럼 일을 하는 사업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4명을 유산화의 제품이든 유산화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비전을 공유받고 유산화에서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1600포인트가 되면 PPP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분들의 수당의 15%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수당에서 빼서 드리는 거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보너스로 지급하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4명이 제가 가상이에요. 사실 이렇게 될 수 없는 꿈에서나 그리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꿈은 못 꿔요? 꿈은 꾸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들을 소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4명의 연봉의 합이 25억이 넘습니다. 25억 받는 친구들의 15%를 제가 보너스로 받는다면 3,750만 원의 이 PPPS 수당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죠. 매달.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매칭 보너스는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놓치지 말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현재 정말 성공자로 다 저분들의 비포를 다 알아요, 저도. 그래 이 이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만 하시면 받을 수 있는 셀러비브 보너스, 그 다음에 자동 주문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는데 이런 보너스들은 여러분 소개하신 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곳들을 여행을 했었고 굉장히 그 가치를 유산화에 대한 여행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더 뜻깊게 여겼었는데요. 이 상속과 여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별 후원 수당과 다양한 보너스 받기 위해서 단 하나의 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25만 원에서 50만 원 브랜드 체인지 하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애용하고 그 브랜드 체인지하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시스템 안에서 가르치거나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똑같이 복제하면서 하면 이렇게 팀 구축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쓰기 때문에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자본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여태까지 그 설명 들으시고 나니까 이런 의문 이제 조금 풀리셨나요? 누구나 똑같이 20%의 후원수당 받을 수 있고요. 또 함께 성장해야 함께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또 이런 실적 2월이 계속 2월이 되니까 누구나 사재기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가 아닐까 싶어요. 돌아다니거나 또 거리가 멀거나 상황상 떨어져 있어도 이런 다양한 채널로서 내가 비즈니스 진행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그룹만의 특별한 자랑거리입니다. 유맵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물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이런 거 자꾸 만드냐, 종이로 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시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시대에 점차 적응하시면 좋겠고요. 이 유맵에는 정말 다양한 강의들과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가득하니까 이 유맵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1년간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호스트님이 저 소개해 주실 때 저 유산화 왜 만났대요? 아이가 아파서 건강하지 못했던 전신마취를 많이 했었던 제가 그대로 이 아이에게 그런 유전자를 물려주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채로 한 달에 2번씩 앰뷸런스에 실려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얼굴이 다 이렇게 5살 때 풍이 온 적도 있었고요. 정말 그 앞날이 되게 캄캄했었어요. 그런 아이가 유산화를 만나서 건강을 되찾았고 너무나 행복하게 본인 꿈을 찾아서 지금 현재 볼링 선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대회 출전을 위해서 지금 안동 가는 버스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멋지게 컸냐면 이렇게 정말 좋은 또 이제 본인의 실력과 지금 조금 슬럼프인데 이렇게 기량을 또 발휘하고 있고 엄마한테 살갑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숙아였어요. 당연히 안 좋은 세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또 이렇게 전달이 됐겠죠. 30주에 태어나서 미숙아였기 때문에 눈 수술도 하고 또 전신 아토피로 얼굴만 제외한 전신 아토피로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유산화로부터 되게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똘똘하게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멋진 중2
네,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중2 아이와 저는 올 초에 함께 유럽 여행에 단 둘이 다녀왔습니다. 치과를 다녀오던 어느 날 아이가 그 스파게티를 먹다가 엄마, 이탈리아에서 직접 먹는 피자와 파스타의 맛은 어떨까요? 라는 말에 바로 다음날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중2 남자아이 둘이서 제가 8박 9일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이 아이가 좋아하지 않을까봐 되게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 나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 우리 다음은 나가사키 짬뽕을 먹으러 가볼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멋진 아이들이 잘 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유산화에서 저를 자존감을 높여주고 되게 이렇게 힘겹게 살던 그 삶 속에 제가 저로 바로 설 수 있게끔 유산화가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 5월달에 있었던 만여 명이 모인 그런 장소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영광도 얻었었고요. 많은 이런 스피치와 또 MC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나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나 아직 살아있다. 나 되게 멋있게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를 이렇게 뿌듯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유산화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빠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서로 애증의 관계였었는데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아빠와 화해하게 됐고, 왜냐면 유산화에서 인간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포용하는 법도 알려주고 또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부모와 안 좋은 사이로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빠와 화해를 했고, 화해를 하면서 아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8년여간 투병을 하셨는데 되게 멋진 삶을 사시던 분이에요.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힘들었겠죠. 사진작가셨는데요. 그 사진작가도 본인이 생계로 그렇게 열심히 다 사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발판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이제 찾으신 거예요. 되게 멋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로 다 쓰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한테 제가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아빠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미국의 캐년을 모두 돌았고요. 그렇게 애증 관계였던 딸과 같이 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면서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빠가 입원할 때마다 제가 들어가서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주어지게 됐었고, 아빠가 매달 가는 그런 건강검진에도 제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을 이렇게 제가 3주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빠의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함께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도 유산화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거를 못했겠죠. 그런데 정말 아빠가 아쉽지 않게 충분히 다 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저는 최선을 다한 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재작년에 저한테 보내셨던 카톡이에요. 그래도 평생 행복했던 순간은 너랑 미국 여행 갔던 순간들 지금도 생각나고 행복했어.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선물해 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이런 선물을 아빠한테 해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고마움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역시 돈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핸드폰을 처음 봤어요. 핸드폰에 저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분신 김태희 딸, 아들 김태성, 막내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김영지. 저희 막내 동생이 화를 막 냈는데 저는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아빠가 날 엄청 사랑했고 의지했구나. 내가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베풀 수 있어서 그런 내가 가질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상속 이야기 나중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이 상속의 신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내 지금은 힘이 없어 네 옷이나 훔쳐입고 다니다가 딱 걸려서 땡땡땡을 들어보며 눈시울을 붉히지만
시간 지나 만에 하나 몇백억대 유산 상속 같은 걸로 싸울 때는 친언니고 나발이고 니는 진짜 각오해라. 근데 이게 되게 슬플 때 제가 막 이렇게 슬퍼갖고 계속 힘들 때 이걸 봤는데 이걸 보자마자 뭐가 가족 톡에 올라왔냐면 저희 아빠가 다 쓰고 돌아오셨다고 했잖아요. 받을 게 농협 포인트 상속밖에 없다고 저희 남동생이 저는 포인트가 상속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슬픈데 제가 이렇게 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현명하신 거야. 형제 우애 좋으라고 형제 싸우지 말라고 너희들 나 없어도 끝까지 잘 지내라고 아마 이렇게 공수래 공수고로 가신 것 같아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냐면요, 유산화는 여러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유산화에서 열심히 일한 모든 그런 나의 자산이 그대로 내 아이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정말 특별한 것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니라 물려줄 게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없는 그 순간에 매주를 감사하고 매주를 엄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걸 유산화로부터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런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요. 인생은 나의 운명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 유산화를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꿈을 향해서 도전할지 아니면 현실을 여러분들이 안주할지 그 선택과 방향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별을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아직 이제 올라가고 계신 저희 아빠가 별이 되어서 제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저를 비춰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산화 안에서 더 빛나는 김태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